석기시대부터 중세시대, 현대사까지.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르치는 석중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명나라와 청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교과서 62쪽입니다. 명나라와 청나라의 경제와 문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볼 기회가 생긴다면요. 어느 시대나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농업 생산력이 발전했다라는 말입니다. 명청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업 기술이 발달했고 농업 생산력이 증가해서요. 강과 호수 주변에 이제 토지를 개간하고 수리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양자강, 창장강 하류에서 창장강 중류 지역으로 주요 곡식 생산지가 옮겨지게 되는데요. 호광숙 천하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호광 지방이 풍년이 들면 천하가 먹고 살만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호광 지방이 창장강 중류 지방이고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출발한 게 우한이라는 곳이잖아요. 이 우한이 이 호광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명청 시대에도 농업 기술과 농업 생산력이 증가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시기에는 또 옥수수, 고구마, 감자, 땅콩 등 아메리카 지역이 원산지인 작물들이 도입이 됩니다. 특별히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은 구황 작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조금은 척박한 땅에서도 자랄 수 있는 작물들이라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차나 담배, 사탕수수 같은 상품 작물들도 많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는 해금 정책이라 그래서 바다를 통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사적인 해외여행 금지되었고요. 해상무역과 어업 등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명나라 때는 이제 왜구를 방지한다라는 명분으로 그러기도 했고, 또 강남 지역의 이제 해상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청나라 때는 청나라 초기에 대만 지역과 남부 해안에 반란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해금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명나라나 청나라 모두 중후기에는 이 해금이 느슨해지게 돼요. 그래서 사무역이 점차 늘어나고요. 이렇게 사무역이 확대되면서 교역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슬람 상인뿐만 아니라 서양의 상인들도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명나라 중기에 이제 포르투갈이 마카오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지역을 통해서 서양의 문물이 중국에도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중국의 상품들이 다른 나라로 판매되기도 하는데요. 비단이나 면직물, 차, 도자기가 수출되면서 은이 대량으로 중국에 유입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국제 거래를 할 때 은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은 경제 체제가 형성이 되고요. 중국은 은으로 세금을 내기도 하는 등 은이 풍족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 나라와 나라가 대등하게 무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나라와 나라 간의 공식적인 무역은 조공 무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중국은 왜 나라와 나라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교역을 진행하지 않고 조공 무역만을 진행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문화에 대해 이제 살펴볼 텐데요. 명청대 모두 성리학이 기본적인 사상의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명나라 때, 청나라 때 새로운 유교의 학풍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양명학은요, 명나라의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창을 했고요. 경전의 이해보다는 개인적인 깨달음과
지행합일의 실천을 중시했다라고 합니다. 명나라 중기 이후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성리학적인 시각에서 산홍공상, 귀천을 구별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누구나 유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인 성인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지행합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이룰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이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의 유행에 더해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에서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말, 청초, 명나라가 멸망할 즈음, 또 청나라가 세워질 즈음에 고증학이라는 유교의 학풍이 또 등장하는데요. 이 고증학은 현실 정치를 멀리하고 경전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유교 경전에 적혀있는 내용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그것을 탐구하는 학문이 고증학이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청나라 시기에 가면 공양학이라는 유교의 학풍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공양학은 현실 정치 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개혁을 지향했습니다. 이 공양학은 유교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현실 정치에 맞는 자유로운 유교 해석과 유교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새로운 이념들을 제시하고 시도해 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 공양학, 유교의 여러 학파가 있죠. 이 여러 유교 학파 중에 오늘날에 어울릴 만한 사상은, 학파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적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는 서민 문화가 더욱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 시기에 이어서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서민의 지위가 향상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발전한 문화로 경극이라는 중국식 뮤지컬이라고 할까요? 노래와 춤과 연기와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된 종합 예술로서 경극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수호전, 서유기, 삼국지 연희, 홍루몽 등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의 유명한 작품들, 문학 작품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의 동서규류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명말, 청초의 가톨릭, 천주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주요 문화유산으로는 고려만국전도라는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도는 명나라 때 중국에 왔던 예수의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가 그린 지도입니다. 명나라 말기에 예수의 선교사들은요, 대포를 제조하는 방법이나 천문, 역법, 지리학 등 서양의 학문을 중국에 소개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 선교사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테오 리치입니다. 마테오 리치는 고려만국전도를 제작해서 동아시아 사람들의 세계관을 넓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하원본이라는 수학책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청나라 초에도 아담 샬이라는 선교사가 역법을 개정하고 천문대를 맡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나라 때 전래 문제라는 사건이 생깁니다. 중국에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은요, 중국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후기에 이제 들어오게 된 선교사들은 중국의 문화 중에 이제 우상숭배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금지하면서 활동을 했는데요. 특별히 중국의 전통 중에 조상에 대한 제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게 초기 선교사들은 인정을 했고요. 후기 선교사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로 선교사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교황에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교황이 여기서 후기 선교사들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제사를 금지시킨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제사를 금지하는 천주교를 받아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황궁에서 봉사하면서 중국 황실에 도움이 될 만한 선교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방하면서 가톨릭 천주교의 선교를 이제 맡게 됩니다. 이 이후에 서양과의 교류가 상당 기간 침체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 문명,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와 진한 제국, 위진 남북조, 수당 제국, 송나라, 요, 금,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까지 중국 역사의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청나라가 멸망하는 이야기는 배우지 않았죠? 이 이야기는 서양사를 배우면서 서양의 제국주의를 배울 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국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본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